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실 속에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왜 강박증 환자는 고마움을 모를까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저희 그 생활, 그리고 저희 조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단 잘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걷고 이동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지만 짜증이 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 고맙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괴로움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를 느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튼튼한 집이 있어 고맙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운동 후에 샤워를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샴푸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건과 옷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데 죽지 않아 고맙습니다. 금쪽이 같은 아들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 고맙습니다. 전쟁이 없어 고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행복에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로 대체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행복학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나눈 내용입니다. 강박증을 갖고 있었던 과거의 나는 왜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가? 그때도 대체적으로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그 이유는 어떤 조건이 생성되어야만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고마움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병원 근무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아내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낫기 전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라고 남편이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무릎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 신경질을 좀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강박증 환자는 아니지만 강박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강박증 환자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 속에 고마움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운동 후에 샤워를 하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강박 성향이 좀 남아있어서 어떤 부위는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고 샴푸가 잔류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 이러한 강박 성향이 좀 남아있지만 저는 샤워를 하면 만족과 고마움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만일 내가 땀을 흘렸는데 물이 없거나 더러운 물이 나오거나 비누가 없거나 샴푸가 없다고 하면 훨씬 불편감은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박증 환자는 이러한 커다란 고마운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샤워를 합니다. 강박증 환자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한 12가지, 빨주노초 파남보는 12가지 아니죠. 7색깔인데 7빛깔 무지개. 예.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색의 어떤 뭐 색연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지면은 이것을 굉장히 불완전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를 꼭 채워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 나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난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6개가 있는 거죠. 7개를 채우지 못했지만 6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